안녕하세요. 지매입니다. 입찰이 두렵거나 낙찰이나 낙찰 후에 명도가 두렵거나 기타 등등이 두려우신 분들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찰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이 물건은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입찰해서 낙찰만 받으면 돼요. 어차피 수익만 많이 난다면 그때 가서 명도를 하든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익만 많이 난다면 말이죠. 자, 이 물건 도봉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18평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 얘기하면 약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면 소형 평수로 좋죠. 좋은 평수입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 물건은 97년도 사용 승인이므로 수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열병합 지역 난방인 그런 물건이고요. 이 조산의 입찰 내역 없으므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는 물건이고, 등기부는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이고 전부 다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1352세대나 되는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이 좀 잘 살 수 있겠죠.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자, 이 물건 이제 특이점을 일단 먼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9월 17일,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약 한 5일 전에 관리비 체납 내역이 없습니다. 자, 관리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짝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채무자입니다. 이 집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밀려있는데, 자,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뭐 들었어요? 이삽이라는 걸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삽이 200만 원 드릴 테니 명도를 점유를 이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삽이 200만 원 받는 거 좋아. 근데 관리비가 또 있어. 그럼 200만 원과 관리비와 통을 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얼마나 받아요? 0원이 되는 거죠. 당연히 관리비 200만 원은 냈어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려는 입장은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살든 어디 가서 계약을 하든 당연히 돈을 받고 싶어 할 건데, 관리비가 2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에 이삽이 200만 원이라면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이렇게 상세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00이든 50이든 또는 150이든 받고 싶을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관리비 밀린 건 밀린 거고, 내가 돈 받고 나가고 싶은 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비가 미납이 없다는 것은 관리비를 계속 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채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 뜻은 뭐예요? 돈이 아예 없진 않다. 또는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든 어찌됐든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받고 나면 이삽이 200을 주게 된다. 순수하게 200만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비가 미납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돼서 좀 큰 돈을 주게 되는, 좀 큰 돈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은, 관리비를 이렇게 내므로 인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리비 미납이 없다면 채무자, 즉 소유자가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 정답은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낙찰받고 나면 적당한 이자비를 준다면, 예를 들어 200이 되든 100이 되든 적당한 이자비를 준다면 명도가 좀 스무스하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들은 입찰을 그냥 해보면 됩니다. 단 시세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시세 한번 봐볼게요. 이 물건의 시세를 봐보면,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자, 보다시피 아파트는 쌍용 아파트이고요. 크기는
59.88입니다. 제일 작은 평수이죠. 자, 보다시피 2020년 7월까지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5층이 6억 1,500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4층인 물건이므로 약간 비선호층수입니다. 제가 비선호층수 얘기를 많이 했죠. 경매에서는 비선호층수를 입찰할 때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찰자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6억 1,500인데 4층인 거 고려를 한다면 5층이 6억 1,500이니까 4층이니까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5억 5,600이니까 한 뭐 6억 정도 본다면 4,4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그런데 항상 시세를 보실 땐 제가 얘기를 했죠. 국토교통부 실거래만 보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있는 최근 실거래까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최근 실거래까지. 자, 이 물건 보겠습니다. 실거래 보시면, 자, 이 물건은 79제곱미터입니다. 이건 공급 면적이니까요. 자, 최근 실거래 보시면, 자, 아까 표시된 6억 1,500은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저 보다시피 그 이후에 6억 5천, 6억 4천, 최근에는 6억 7천까지 거래됐습니다. 6억 7천까지. 그럼 4층은 얼마 정도 될까요? 6억 뭐 한 3, 4천?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6점 뭐 한 3억이나 6점 한 4억 정도까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자, 이 물건의 원래 시세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6.3억까지 된다면 최저가에서 굉장히 좀 뭐 한 8천 이렇게까지 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뭐 운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운을 다 써버렸다 그럼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4층 물건에, 4층입니다. 4층 물건에 정말 운이 좋아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단독의 낙찰을 받았다. 아, 대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이 금액에 정말 5억 5,600에 최저가로 입찰을 해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냥 입찰도 돼요.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입찰은 무조건 떨어질 거긴 하지만 그냥 입찰하는 거죠. 왜? 뭐예요?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놀지 마시고 그냥 입찰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북부지방법원에 이 시간에 가셔서, 이 날짜에 이 시간에 가셔서 그냥 입찰만 넣으면 됩니다. 보증금 5,560만원만 준비하셔서, 5,560만원만 준비하셔서 그냥 입찰하는 거예요. 그냥 폐찰하면 그냥 오는 거 없는 겁니다. 저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셔서 입찰하고 폐찰하시고 법원밥 한번 먹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카페에 후기 하나 올리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좀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그냥 입찰 한번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 보내시고 폐찰하면 어때요?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입찰은 수많은 입찰을 해서 하나를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꼭 입찰해서 낙찰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입찰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 좋은 운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